왜 지금 옮기는 건지.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홍범도 장군 바로 알기, 역사 바로 프로젝트의 알기로만 일환. 생각을 해줘라고 예. 얘기하는데 이거는 트리플 X예요, 트리플 X. 네. 보수도 이념 투쟁을 해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학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 용산 대통령실에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것 예. 같고 혼란스러운 전국, 국민의 오지랖을 대신해주는 시간, 청계천 오지랖 시작합니다. 이승원 동아일보 부국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예, 휴가 다녀왔어요. 아,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좀 멀리 다녀왔습니다. 어디요? 멀리. 예. 네. 잠깐 그 한국 외에 어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좀 우리 전국 너무 복잡해서 네. 여기 안에만 있다 보면은 좀 가- 갇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오랜만에 네. 리프레시를 하고 오셨나요? 뭐 그렇습니다. 이거 예. 보고요. 예. 네. 자, 이승원 부국장님 아니면 설명해 주시지 못할 정치권 현안 오늘 산적하게 쌓여 있습니다. 부국장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이거 하나를 새롭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OX 표말로 저와 시청자가 현안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면 좋을지 잘 구분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부국장과 함께하는 청계천 오지랖,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독립운동과 흉상 이전 논란입니다. 부국장님 평론 듣기 전에 이 상황 잘 모르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육군사관학교에 가면 교내에 5인의 흉상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1절 99주년을 맞아서 군 장병들이 사용했던 소총 탄피를 녹여서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등 5분의 흉상을 만든 건데요. 그런데 국방부가 이 5분의 흉상을 철거해서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방부는 독립군, 광복군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이제 논란이 가열되자 어제 정부가 이제 5인의 흉상을 옮기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 홍범도 장군만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가닥을 잡은 모양입니다. 자, 왜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옮기냐?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설명 여기까지 일단 네. 끄는 거죠. 설명 네. 끝났어요. 그 참 앞에 시간에서 전망자들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 이게 그 좀 갑자기 나온 주제입니다. 그쵸.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어제 오후에 저한테 전화가 대통령실 관계자 전화 와가지고 이런저런 관련돼서 저를 통해서 아마 여론을 좀 탐문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 얘기도 내부적으로도 전혀 사전에 여기에 대한 준비가 예. 물론 뭐 일부는 알고 있었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 내부에서 광범위하게 여기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었던 걸로 보여요. 되게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럴지언데 이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네. 정말 뜬금포. 급발진 뭐 예. 황당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예기치 않은 상황이 확 벌어져서 지금 며칠 사이에 이 일을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의 그 흉상의 이전 여부, 뭐 철거인지 이전인지는 뭐 얘기가 다 서로 다릅니다만은, 일단 이 이슈가 맞는지 여부를 떠나서 지금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라고 아마 네. 우리 중립기어를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가장 궁금해하고 네. 좀 질문을 퍼붓고 싶은 건 그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게 그렇게 중요한 얘기야?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질문의 지금 요체죠. 저도 이 시점에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예. 중요한가요? OX로 해주신다면. 중요하냐고요? 네. 저는 X. X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중요하냐인데 기본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와 국민 입장에서 중요하냐? 저는 X. 네. 보수 진영 전체를 해서 중요하냐? 한 세모 되나요? 중간. 네. 중간 네. 정도. 네. 중간 정도. 네. 근데 뭐 대통령실과 주변 일부에서는 엄청 중요시 중요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의 괴리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뭐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네. 해보겠습니다만. 근데 사실 이게 그 지난 15일에 광복절 경축사가 있었잖아요. 그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과 좀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광복절 경축사를 들었을 때도 좀 잉스러운 게 있긴 좀 했었잖아요. 그때도 좀 아니 뭐 할 수는 있는데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대했던 광복절 경축사의 컨텐츠나 방향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죠. 보통은 광복절 경축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메뉴가 네. 첫 번째 한일 관계,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어떤 뭐 거대 담론 제시, 뭐 이런 네. 것들이 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반기 정부 운영을 이렇게 하겠다. 보통 이 정도의 메뉴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념 관련된 얘기를 꽤 오랫동안 했죠. 그러면서 공산주의 관련된 얘기도 하고 뭐 이념 관련된 얘기도 하면서 그때 왜 저런 얘기를 할까라고 네. 했는데 보니까 그게 그냥 대통령 머리에서 갑분싸로 나온 건 아니고 계속 어떤 꾸준히- 일련의 흐름이 있었던 건 네. 아닌가 그렇게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네. 근데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연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또 강조를 했어요. 이념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계시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장하영 기자하고 네. 저하고 이제 스태프들하고 어제 이제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 네. 잠깐 만났을 어제 회의, 때 네. 스태프들도 저한테 몇 명이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결정한 겁니까? 왜 이런 걸 누가 결정한 네. 거죠? 근데 그 시점에서 저도 확실하게 답변을 못 했는데 아이러니컬하게 어제 윤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그쵸. 연찬회에서 본인 스스로 해답을 준 거예요. 본인 스스로 여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념이 중요하고 물론 이념 중요합니다. 그쵸. 중요한데 네. 우리가 흔히 하는 어떤 이념이 아니라 이제 어제 맥락을 보면은 기존의 철진한 이념에 우리가 매몰돼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국정 방향을 제대로 세팅하는 어떤 철학, 네. 이념 설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물론 어제 그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걸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네. 누가 봐도 그거와 연결된 맥락으로 그 텍스트가 읽히죠. 네. 그 텍스트가 읽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지금 누구도 그거 아니야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없죠. 뭐 있겠어요? 정정.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 아까 광복절 얘기도 했지만 광복절 경축사 얘기에서 그렇게 갑자기 나온 게 그냥 나온 것도 아니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도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계속 그 맥락에서 이어져 왔다. 그리고 이 모든 액션의 배경에는 국방부가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이 있다. 있고 예. 그 더 핵심은 윤 대통령이 있다라고 그거는 분명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국방부도 입장을 냈는데 국방부는 육군사관학교라는 장소의 특수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육사는 공산주의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호국 간성을 양성하는 기관이라서 사관생도 교육을 고려할 때 소련 공산당 가입 등 활동 이력 논란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육사에 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이유였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2018년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진 흉상이기도 하잖아요. 홍범도 장군 흉상 치우기, 전 정권 지우기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주 무관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뭐 추후 좀 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방금 얘기한 대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이제 문재인 정부 초반에 세워졌고 그리고 임기 후반에 카자흐스탄에 있었던 그 유해를 이제 네, 모셔왔잖아요. 맞아요. 뭐 와가지고 거의 뭐 그 최고의 예우로 네. 그 들어올 때 영공 들어올 때 전투기 같이 뜨고 뭐 최고의 예우를 다해서 모셔왔죠. 보수 일각에서는 그때도 네. 아주 일각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당시 소련 공산당 예. 가입과 등등해서 그 전력을 문제 삼는 의견도 있었지만 네. 그건 절대 다수설은 아니었어요. 그쵸. 그건 문재인 정부 때라서 다수설이 아니었던 거인 것보다도 보수 내부에서 그 문제를 네. 이렇게 시원하게 제기할 만한 동력이라든지 그럴만한 그런 네. 모멘텀 같은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갑자기 이게 팍 튀어나왔는데 그 소련 공산당 얘기를 꺼내서 그런데 지금 솔직히 이 얘기를 꺼내지 않으면
홍범도 장군이 그때 그런 일을 있었다는 거를 아는 사람이 도대체 국민 중에 몇 프로나 있을까 예. 싶기는 해요. 장현 기자 알았어요? 이 얘기 나오기 전까지? 소련 공산당 이야기요? 가입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알았었어요? 대충 알고 있었어요. 대충에. 예. 하여튼 첫 번째 그렇고,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이슈가 안 된 거를 왜 맞아요. 굳이 꺼집어내 네. 가지고 이슈를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제 역사 논쟁이고 철진한 이념 논쟁이라고 이제 비판을 받는 측면이 있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설령 소련 공산당 관련된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얘기했던 시점상 공산당 가입 문제하고 네. 우리가 지금 아는 조선 노동당 공산당 이거하고는 훨씬 차이가 완전히 나잖아요. 별개의 예.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은 6.25 전쟁 전에 이미 돌아가신 거고. 맞아요. 그리고 당시 소련 공산당은 미국이랑 같은 팀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2차 대전을 예. 수행하기 위한 이제 연합군 차원에서 같은 네. 팀이었던 거. 그렇다고 뭐 지금 뭐 공산당과 그 미국의 어떤 당시 주류 당의 뭐 어떤 전략적 동맹 뭐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때 이제 2차 대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임시적인 예. 동맹이었던 건 맞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쵸. 역사적인 설명을 배경은 전혀 없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얘기들 홍범도 장군은 그거와 무관하고 뭐 제가 일방적으로 좀 옹호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드러난 얘기만 근데 하는 대부분의 거예요. 국민 정서상 부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다고 근데 생각할 맥락을 것 다 같아요. 앞을 자르고 예. 뒤를 치고 옆을 덜어내고 그냥 소련 공산당 네. 딱 5글자만 얘기하면 저 뭐 김일성 공산당하고 상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죠. 예. 지금 사람들 먹고 사고 바빠 죽겠는데 누가 옛날에 역사를 소련 다 찾아보고. 공산당의 당시의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누가 합니까? 그쵸. 알 필요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부에서 특히 국방부에서 설명하는 이런 얘기는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부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방부가 이런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엇보다 전문가들도 아니고.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집이 신용산이니까 집 가다 보면은 이제 그 아, 그래요? 보훈청이 있는데요, 아, 예. 국방부랑. 보훈- 근데 보훈부? 네, 보훈부 이제 부로 승격됐죠. 이거 박미시 장관이 알면은 죄송합니다. 네. 네. 보훈부. 보훈부가 있는데 어제 네. 이제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거기 이제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걸어 두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홍범도 장군 이 이슈를 공부하면서 집에 가는데 그게 참 그러니까 하여튼 묘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뭐 여권 내에서도 네. 뭐 투수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른바 비윤 반윤 말고도 내부에서도 친윤 내부에서도 예. 오늘 아침 보니까 슬슬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제가 보기엔 스텝이 지금 그렇게 좋은 스텝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 5분을 옮기려고 네, 하다가 근데 이제 홍 장군만 옮기기로. 5분을 다 옮겼다가는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감당을 못 해요. 그렇죠. 그 논리도 없고 네. 5분이 다 사연이 다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지금 그 육사에 있는 5분 중에 네. 맨 센터에 있는 게 네. 이제 이회영 선생인데 맞아요. 이회영 선생을 흉상을 옮긴다? 그거는 진보 보수 떠나서도 그 사실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네. 이회영 선생 같은 경우는 집안에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쵸. 우리가 아는 신흥문화권 세우고 뭐 간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뜨거 싶어가지고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네. 홍범도 장군 하나만 두드려 패겠다고 그래가 지금 네. 계속 방향을 설정한 거죠. 예. 근데 이 독립기념관에 옮긴다는 것이 네. 약간 그 독립군의 정신을 기린다는 목적보다는 가둔다는 이미지가 크다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건 맞는지 OX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이거 하나 더 없어요? 이거 완전 OO예요? 더블로, 네. 트리플로, 왜인가요? 트리플로. 방금 장하연 기자가 네. 얘기한 거 아니에요? 육사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육사 교정 가서 그걸 보겠냐만. 예. 독립기념관은 지금 천안에 있죠. 그것도 이제 한참 내려가야 맞아요. 있고. 요즘 얼마나 많이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학생 때만 해도 독립기념관 많이 오. 수학여행 때 이럴 때 가끔 갔거든요. 근데 예. 요즘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독립기념관으로 이전을 하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대통령 의지가 분명하답니다. 네. 제가 따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는 뭐 누가 와서 뭐래도 홍범도 장군 흉상을 옮기겠대요. 근데 옮기는 게 독립기념관 지금 맨 센터 제일 잘 보이는 데 갖다 놓을까?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어디 독립기념관 구석에다가. 맨 앞에 뭐 있어요? 가면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광화문에 그 저기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 있고 세종대왕 있듯이 예. 독립기념관 맨 앞에 가면 제일 잘 보이는 그 스팟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안 보이는 대로 치우겠다고 해놓고 홍범도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 맨 센터 앞에다 놓겠어요? 그쵸. 내가 보기에는 어디 수장고 지하 3층 네. 뭐 이런 데가 박아놓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예. 그러니까 가둔다는 의미가 맞죠. 스토리지. 네. 보관하겠다는 의미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그냥 이런 문제에 있어서 홍범도 장군은 우리 윤석열 정부와 어떤 가치나 이념에 예. 맞지 않으니까 그냥 치우겠다라고 예. 시원하게 얘기하면 그게 오히려 솔직하고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뭐 비겁하다는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다 옮긴다. 제가 보기에는 네. 처음에는 5명 싹 다 옮기라고 네. 누군가가 트리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고서 절대 5명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쵸. 얘기하다가 너무 뜨고 하니까 뜬금없으니까. 예. 하나만 옮기는 거고 이렇게 된 건데 처음부터 그랬으면 좀 덜 욕먹. 욕은 먹었을 거예요. 욕은 먹었지만 좀 논리도 좀 덜 꼬이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이회영 선생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네. 이분 손자가 이종찬 광복회장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또 지지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회영 선생까지 5분을 다 옮기겠다라고 했을 때 또 이종찬 회장님의 아드님은 윤 대통령의 절친이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다 옮긴다고 했을 때 이종석 국방장관한테 공개 서한에서 민족적 양심을 저버린 귀하는 어느 나라 국방장관이냐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퇴진하라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촉구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회영 선생님 흉상은 남기기로 했잖아요. 네. 이거는 윤통과의 관계성 반영한 선별적인 그러면 다른 세 분들도 관련이 있어야지요. 근데 예. 아니 아주 무관한 건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잠깐 앞서 말씀드렸지만 5명 다 하려다가 갑자기 여론이 너무 야 이거 댓글을- 뭐 하는 짓이야 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잠깐 나의 실수해가지고 네. 홍범도 장군만 하나만 뚝까 패고 예. 4개는 그냥 스테이하겠다는 거였는데 네. 나 알고 봤더니 이회영 선생은 또 이종찬 회장님의 할아버지시고 또 자기 친구의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뭐 이렇게 되고 네. 뭐 어떻게 되죠? 증조 할아버지인가? 그렇게 되죠? 네, 그리고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된 건데 네, 글쎄요. 그게 그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만 근데 그게 뭐 이종찬 회장님의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종찬 회장께서 이회영 선생은 남겨뒀으니까 됐다고 해야 될 텐데 어제 그래서 그 이제 하나만 선별로 하겠다고 해서 네. 우리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가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시 이 회장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네. 뭐라고 하시죠? 자 할아버지는 남겨둔답니다. 네. 어떻게 뭐 괜찮은 거예요? 예, 물어봤더니 예. 이정찬 회장님의 반응이 그거는 더 나를 모욕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럼 이정찬 회장 입장에서는 우리 할아버지 스테이했으니까 됐다고 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혀 이게 계속 꼬이다 보니까 네. 일이 스노우볼링 돼가지고 계속 꼬여가는 그런 스텝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실도 누군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회영 선생 남겨두면 이종찬 회장이 좀 가만히 있으려나? 네. 가만히 있긴 뭘 가만히 그럼요. 있어요. 더 화나죠. 더 화나지. 예. 뭐 장난하나? 그래서 어제 딱 그런 반응이셨어요. 그런 나를 더 모욕적으로 네. 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네. 변함이 없고 하여튼 홍범도 장군 것도 건들지 말라. 네. 계속 그런 입장을 어제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게 흉상이나 동상 같은 설치품은 시대적 배경을 같이 담고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전 자체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옮기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 어제 연찬회 때 했다는 그 이념 발언 연장선상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나오니까 여권 내부에서도 역사 논쟁, 이념 전쟁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홍범도 장군 바로 알기, 역사 바로 프로젝트의 알기로만 일환이. 생각을 해줘라고 예.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걸 한번 네. 그거는 쓰십시오. X. 이거는 트리플 X. 네. 이거 여러 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태님 이거 다음부터는 짝대기 몇 개 네. 더 갖다 주세요. 이거 트리플 X예요.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저는 이 대목에 단언컨대 얘기할 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결집? 그러니까
사실 보수층이 말이죠. 예. 이전부터 이런 어떤 그 이념 논쟁, 이념 투쟁에 있어서는 네. 펀펀히 진보 좌파 진영에 밀려왔어요. 예. 진보 좌파 진영은 학생 운동권 시절부터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이 되었던 집단이죠. 거기에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위아래 할 거 없이 너무 잘합니다. 이념 투쟁이 워낙 그게 그 수단으로 돼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보수 네. 진영은 사실 그런 이념 투쟁이 되게 약하죠. 그래서 그게 아마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런 얘기가 이제 소수론이지만 슬슬 나왔어요. 보수 진영도 이념 투쟁. 어떤 이념 진지전 투쟁에 있어서 예.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일환으로 옛날에 나왔던 얘기가 이제 뉴라이트 얘기예요. 예. 이제 그게 흘러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일부 대통령실 주변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보수도 이념 투쟁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학습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 용산 대통령실에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이걸 뭐 있다는 게 이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네. 뭐 메카시즘처럼 옛날 메카시가 지금 미국 국무성에 200명의 공산당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석에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여러 번.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들었던 얘기를 지금 독자분들한테 옮겨드리는 건데, 예. 그런 분들이 지금 대통령실 핵심 요직에 몇 명 있고, 이 얘기를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듣고 있는 것 예. 같고, 그래서 그게 학습된 결과로 광복절 경축사 나오고, 예. 어제 연찬의 발언 나오고, 네. 홍범도 장군 이전한다. 하고. 원래 플러스 4 된 원 네. 플러스 4 이전 얘기 나왔다가 4는 지금 날라가서 네. 뭐 하나만 이전하겠다는 그 논란에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보수 결집이라든지 향후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보수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네. 예. 저도 회의적입니다. 왜, 네. 왜 회의적인지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 오지랖 한 말씀에서 해주시겠어요? 그러시죠. 네. 예. 그러면 끝으로 오지랖 한 말씀 저희가 이제 여쭙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념적으로 이렇게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부국장께서 이번 흉상 이전 논란 어떻게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 오지랖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물론 만약에 역사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거였다면 딱 핀포인트에서 이른바 그 외과 수술적인 방식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는 필요합니다. 예. 필요해요. 근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무슨 외과 수술을 하기 위한 무슨 미리 준비를 하고, 외과 수술을 하려면 미리 거주도 있어야 되고 주사도 놓고 진단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곧장 메스를 확 네. 들이댄 거 모르는 거, 피가 확 튄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의사도 전문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보수 내부 얘기만, 아까 네. 지금 선거 얘기 있으니까 그걸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말씀을 예. 드리면, 결집은 회의적이다. 결집에 도움이 안될 왜냐면요, 뭐 것이다. 결집은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말이죠, 보수 결집이라는 게 지금 총선에서 이기려면은 국민의힘이 이기거나 최소한 1당이라도 되려면 보수 결집, 극렬 보수층은 뭔 짓을 해도 대충 뭉치긴 해요. 그러려면 일단 중도층을 어떻게든 좀 끌어와야 되거든요. 네. 저번에 대선에 했던 것처럼. 예. 근데 이제 저런 식으로 하면은 내년 총선에서 국힘을 지지할까 말까를 망설이고 있는 중도층, 특히 서울 수도권에 있는 중도층들이 더 망설이게 되죠. 중도층이 이게 투표용지라면 네. 이걸 할까 아니면 이게 이 정도 할까 하다가 예. 지금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쵸. 상황일 수도 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제 연찬에서도 수도권 선거 위기론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위기론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네. 내부적으로 저런 저간의 징조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말씀드리면 이 사안을 이제 홍범도 장군 이전 논란으로 폭발된 이 이념 논쟁을 스무드하게 빨리 현명하게 종결하지 못하고 그냥 보수 일부만 보고 간다라고 쳤을 때는 저는 용산에서 글쎄요 좀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약간 네. 스산한 지금 조짐을 느끼고 있다고 저는 오지랖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뵙겠습니다. 네. 좀 스산합니다. 날씨처럼 약간 스산해요. 네. 내가 용산에 따뜻한 데 있다 쎄하네요. 보니까 쎄하는데 용산에 권력에 따뜻한 데 있다 보면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사실 잘 쎄한 몰라요. 기운이 다가오는 걸 모를 수 있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알아요? 추우면 쎄하면 옆에서 히터 틀고 그럴 텐데 네, 알 수가 그쵸. 없죠. 예. 네, 오늘 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청계천 모지랍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 부국장님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